자, 2강입니다. 물체의 투상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투상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상법이라는 것은 물체에 빛을 비추게 되면 3차원 물체의 형상을 2차원 평면상에 맺히도록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투상법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형상이나 크기, 위치 등을 일정한 법칙에 따라 표시하는 도법이 되겠죠. 자, 일반적인 투상법은 여러분들 그림과 같이 물체로부터, 지금 여기 물체가 있죠. 물체로부터 나온 투상선이 모두 정점에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투상면이라고 하죠. 투상면. 그래서 투상면에 물체로부터 멀어지면 투상도의 크기도 점점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투시투상이라고 합니다. 투상선이 정점에 집중이 됐다는 점. 네, 이것을 우리가 투시투상이라고 한다 이거죠. 정투상법의 원리를 보면 정투상법. 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상선이 투상면에 수직이면서 서로 평행한 것을 가정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투상법이라고 그러죠. 정투상법. 그래서 투상선이 투상면에 수직이며 서로 평행한 것을 가정한다. 투상면이 어느 위치에 있어도 투상도의 크기는 항상 일정합니다. 일정합니다. 지금 이게 물체가 되겠죠. 물체로부터 투상면이 평행하게 이와 같이 나타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투상이라고 합니다. 정투상. 그래서 투상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거죠. 평행. 네. 자, 일반적으로 투상법을 분리를 보는 방향과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일단 투상법은 평행투상이 있고요. 그리고 투시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행투상 같은 경우는 직각투상이 있고 사투상이 있습니다. 사투상. 이 사라는 것은 우리가 기울어졌다 해서 사투상이라고 합니다. 기울어진 투상. 직각투상에는 정투상과 그리고 추측투상이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한 것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투상에는 제1각법과 제3각법이 있어요. 우리가 기계 도면에 있어서는 정투상법의 제3각법을 사용을 합니다. 추측투상에는 등각투상과 부등각투상이 있습니다. 사투상에는 케비닉도 그리고 카발리에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시투상에는 평행투시도, 유각투시도, 경사투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투상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상도는 눈의 위치나 물체의 놓는 방법에 따라서 형태나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정투상도라고 있죠. 정투상도. 자, 정투상도는 여기 이제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앞면에다가 이렇게 투상면에다가 그린 도면이 되겠죠. 네, 이게 정투상. 등각투상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 면이 120도 각도로 이루어진 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각축이 각각의 120도다 이거죠. 120도. 이게 등각투상도다. 여기 120도. 네. 그래서 기준면에서 30도씩 길어진 투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등각이 아닌 부등각. 자, 등각이 아닌 부등각 투상도는 어떠냐? 지금 여기서는 30도였는데 등각축에서는 여기는 45도, 15도, 5도 이와 같이 등각이 아니죠. 그래서 부등각 투상도라고 합니다. 사투상도는 기준면에 대해서 물체의 한 면이 바닥과 평행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울어진 각을 이룹니다. 이게 사투상도. 기울어질 사자 해서 사투상도라고 나타냅니다. 자, 여기 다양한 투상법 중에 평행투시도가 있습니다. 평행투시도. 이와 같이 이제 투시가 되는 거죠. 자, 유각투시도.
각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각이 있는 이런 투시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건축 도면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경사 투시도 이것도 어느 정도 경사가 지어 있죠. 네, 이와 같이 경사가 지어 있다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정투상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방향에서 투상된 몇 개의 투상도를 조합하면 3차원의 물체를 2차원 평면상에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물체를 놓는 위치에 따라서 일각법과 삼각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각법과 삼각법. 그래서 물체를 이를테면 제1명각에 두느냐 아니면 제3각면에 두느냐에 따라서 일각법과 삼각법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뒤로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각법. 물체를 제1명각의 공간 안에 놓고 투상면에 투영된 형상을 그리는 방법이죠. 이를테면 눈과 투상면 사이에 물체가 있게 되고, 자, 눈과, 여기 눈이 있죠? 눈과 물체를 여기 투상면에 비춘 모습으로 그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물체의 형상은 뒤쪽의 투상면에 투영이 되면서 배면도는 우측면도 왼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게 일각법. 그리고 평면도는 위에서 본 것을 아래에다가 투상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본 투상은 어때요? 우측에다가 글이 되겠죠. 이와 같이 이게 일각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각법을 다시 한번 전개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스탬프나 도장을 찍는 원리와 같습니다. 자, 정면도에서 본 물체를 좌측에서 본 것을 투상면인 왼쪽에다가 그린 것이 바로 우측면도가 되겠죠. 반대로 이제 좌측면도가 되겠죠. 저면도는 아래에서 본 정면도를 투상면인 위에다가 그린 것이 저면도가 되겠고, 그리고 위에서 본 것을 물체의 아래쪽에다가 투상면으로 봤기 때문에 평면도가 정면도 아래에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각법과 삼각법의 차이는 바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물체의 삼면각 공간 안에 놓고 투상면에 투영된 형상을 그리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물체를 눈 앞에다가 뒀었죠. 그러나 삼각법은 투상면을 물체의 사이에다가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보는 것이 마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정면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측면도는 어때요? 우측면도는 정면도 물체의 앞쪽에다 놓으니까 우측면도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평면도는 바로 눈의 앞에 있는, 다시 말하면 물체의 앞 사이에다가 투상면이 있기 때문에 평면도는 위에 쪽에다가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죠. 저면도는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각법과 삼각법은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상하가 반대가 되겠다 이거죠. 자, 삼각법은 마치 전개 원리가 본뜨기 하는 방법과 같다. 본뜨기. 그래서 정면도가 있으면 평면도는 위쪽에다가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물체의 눈과 사이에 투상면이 있는 거죠. 투상면. 이것이 바로 삼각법이다. 우측면도도 오른쪽 위치하고 좌측면도 좌측에 위치하고 있죠. 네. 자, 제1각법과 제3각법의 기호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면을 그릴 때 물체의 투상법은 표제란의 투상란에 문자로 기입하거나 투상 기호를 그려서 넣습니다. 자, 여기 표제란이 있죠. 표제란에 투상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와 같이 기호를 표시해서 제3각법임을 나타냅니다. 자, 좌측에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원뿔, 잘린 원뿔의 모습이죠. 그래서 삼각법인 경우에는 좌측에서 본 그림을, 이게 이제 정면도라고 했을 때요. 좌측에서 본 것을 좌측면도로 그린 거죠. 그러나 일각법인 경우에는 좌측에서 본 것을 우측에다 그린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법과 일각법의 기호가 서로 다르다는 점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도면에 있어서 제1각법과 제3각법을 혼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도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는 투상기호를 투상도 부근에 도시하거나 문자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한국이나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주로 삼각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스위스 등은 주로 일각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투상도의 자세와 배열 위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상도가 놓이는 자세와 배열 위치에 따라서 물체의 모양이나 특성에 따라서 알아보기 쉽도록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투상도를 선정을 할 때는 물체의 특징을 명확히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투상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체의 모양이 가장 잘 보이는 면을 우리가 정면도로 선택합니다. 정면도를 중심으로 평면도, 그리고 측면도, 좌측면도를 그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투상도를 선정을 할 때는 물체의 모양이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면을 선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체의 모양이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면을 주투상도로 나타낸다 이거죠. 주투상도. 뭐 정면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면도는 물체의 모양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투상도를 선택한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요거를 정면도로 봤을 때 단면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나타내면 되겠죠. 네. 자, 이와 같은 판이 있는 경우, 판과 같은 도면인 경우는 정면도를 위에서 본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훨씬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 구멍이라든지 이 가운데 있는 이 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정면도를 위에서 본 것을 정면도로 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정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긴 물체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은 L자 모양이죠. 그래서 정면도를 지금 이와 같이 이런 부분이 이제 정면도로 나타내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평면도가 되겠고 이거는 우측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체의 중요한 면이 뚜렷이 나타나는 투상도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길이가 짧은 원통인 경우에는 중요한 면이 물체의 투상면에 수평이 되도록 그린다 이거죠. 이와 같이 수평이 되도록 그리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면이 수평이 되도록. 자, 그리고 물체의 중요한 면이 뚜렷이 나타나는 투상도가 있습니다. 이게 평면도에서 이렇게 위에서 본 그림을 지금 정면도로 지금 주투상도로 나타냈죠. 네. 여기에는 원, 그리고 육각형 모양, 위치가 나타내 있죠. 자, 특정한 방향에서 본 물체의 모양이 명확할 때는 투상도 배열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 물체의 모양이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면을 정면도로 선택을 하죠. 정면도.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면을 우리가 정면도, 주투상도로 선택을 한다 이거죠. 다른 면의 투상도 위치는 정면도 위치에 따라 다르게 배열합니다. 그리고 원형의 물체는 축 방향의 직각인 투상도를 정면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V벨트 분리를 단면으로 정면도로 나타낸 것이죠. 자, 특정한 방향에서 본 물체의 모양이 명확할 때는 투상도를 이와 같이 배열합니다. 자, 물체의 모양을 명확하게 할 때, 자, 여기서 정면도로 잡았죠. 정면도로 잡은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홀이 있고, 네. 그리고 큰 홀이 있고 지금 사각형이라는 것을 형태를 알 수가 있죠. 자, 가공 상태에 따른 투상도를 배열할 때는 물체의 가공 양이 많은 쪽을 정면도로 선정해서 가공되는 상태로 그려서 나타냅니다. 원통의 크기가 연속되는 긴 물체는 중심선을 수평으로 하여 가공이 많은 부분이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선반 가공 상태의 자세인 수평으로 놓고 투상도를 그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선반 가공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이렇게 나타냈죠. 만일에 여기에 이제 홀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밀링 가공을 한다든지 할 때 사용을 하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배열을 한다 이거죠. 자, 가공 상태에 따른 투상도 배열은 평면으로 가공되는 물체는 긴 방향을 밀링 가공 상태의 자세인 수평으로 놓고 투상도를 그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물체는 어때요? 밀링 가공을 할 수 있는 형태죠. 홈을 파고 이와 같이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밀링 가공 상태로 놓인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투상도의 수 결정과 생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상도의 수의 선택은 가능한 한 적게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 투상도 한 개로도 충분한 경우에는 지름기호로 원통임을 표시하기 때문에 측면도는 생략하고 한 개의 면으로 그리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와 같은 어떤 칼라가 있을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한쪽 단면으로 지금 잘라서 나타낸 부분이 되겠죠. 이것을 정면도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측면도는 굳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물론 여기서 치수기입할 때 이와 같이 지름임을 나타내는 파일을 붙이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좌측면도나 우측면도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물체의 투상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